라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나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심리 라떼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갑작스런 방문 연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너희 집 근처인데 얼굴도 볼 겸 잠깐 들러도 돼? 친구의 해맑은 카톡 하나에 머릿속에 요란한 비상벨이 울리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현관에 벗어둔 신발, 소파에 널브러진 잠옷,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온갖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찾느라 손가락이 바빠집니다. 결국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다음에 밖에서 보자. 라고 어렵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개운하기는커녕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폐쇄적일까? 친구를 기쁘게 반겨주지 못하는 내가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심리라떼는 우리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만의 공간을 사수하려 하는지 그 안에 숨겨진 아주 건강하고 지능적인 심리 본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그동안 스스로를 자책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내 공간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집이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우리는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두꺼운 사회적 가면을 씁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의 기대에 맞춰 연기를 하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고 에너지를 쏟아내다 보면 우리 마음의 배터리는 금세 빨간불이 들어오며 방전되고 맙니다. 정말 녹초가 되어버리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사는 집을 단순한 물리적 거주 공간이 아닌 제2의 피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 확장된 곳이자 가장 나다워지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도어록이 철컥 잠기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밖에서 겹겹이 껴입었던 무거운 긴장의 옷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완전한 무장 해제 상태가 됩니다. 특히 내향적이거나 예민한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집은 생존을 위한 급속 충전소와 같아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간신히 충전기에 꽂고 안도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이 절박한 충전의 시간에 누군가 내 공간에 불쑥 들어온다는 건 가장 무방비하고 연약한 상태의 자아 속으로 타인이 침투해 억지로 충전기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아주 잠깐의 방문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상태가 외부 자격에 의해 깨지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이고 피곤한 문제입니다. 바로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손님맞이라는 노동의 무게죠. 초대를 마음먹은 순간부터 우리에겐 거대한 숙제가 주어집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장 위 먼지, 화장실 타일 물때까지 신경 쓰며 쓸고 닦습니다. 내 공간을 보여주는 게 곧 나의 민낯을 고스란히 전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손님이 들어와 집 좋다 하고 말은 하지만 눈동자가 집안을 스캔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마치 내 삶의 성적표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찍어 평가받는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손님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마실 것을 내오고 대화가 끊기지 않게 이야깃거리를 던지고 리액션을 해줘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이 에너지가 고갈된 우리에겐 너무 버거운 노동입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어지러워진 공간을 마주했을 때 밀려오는 그 헛헛함이란. 아, 다시는 집으로 부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는 순간이죠. 내 돈 쓰고 내 몸 고생하며 스트레스까지 받는 이 비효율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건 당연한 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심리는 바로 통제권입니다. 내 집은 나만의 고유한 규칙과 리듬으로 굴러가는 내가 왕인 통제된 왕국이어야 해요. 이 완벽한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타인의 등장으로 이 통제권이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내 집인데도 옷차림을 신경 써야 하고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고 내가 보고 싶은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지 못합니다.
나의 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험이죠. 동물들이 자기 영역에 낯선 존재가 발을 들이면 본능적으로 털을 세우고 짖으며 경계하듯 우리 뇌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침입 경보를 울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나의 물건, 나의 위치, 나의 냄새가 배어있는 안락한 공간이 흐트러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쪼잔하거나 예민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영역을 지키려는 아주 건강하고 원초적인 신호인 셈이죠. 그러니 당신의 본능을 믿으세요. 내가 눕고 싶을 때 눕고 침묵하고 싶을 때 침묵할 수 있는 자유.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 없는 그 평온함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이시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집에 들이기 싫어하는 건 결코 당신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저 밖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라 방전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만의 동굴을 필사적으로 지켜내는 지혜로운 본능일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타인의 복잡한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로 존재하고 싶다는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앞으로 누군가 눈치 없이 집들이를 강요하거나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할 때 당황하지 말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집보다는 밖에서 맛있는 음식 사주며 대접하는 게 더 편하고 좋더라. 내가 분위기 좋은 곳으로 예약해둘게. 거기서 보자. 라고 말이죠. 서로의 안식처를 존중하며 중립지대인 밖에서 즐겁게 만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세련되고 합리적인 관계 유지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사교적인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의 평화를 모두 지킬 줄 아는 현명한 평화주의자들이니까요.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심리라떼가 언제나 따뜻하게 응원할게요. 오늘의 심리라떼 한 잔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따뜻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